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부모를 떠올리고 또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나의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특히 오해순과 양관식의 그 절절한 사랑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또 그 내리사랑들,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의 삶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해순이나 양관식의 부모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그 양근명의 첫 번째 남자친구 박영범 기억나시나요? 네, 대학 동기이자 남자친구이고 결혼을 할 뻔했던 그 박영범 그리고 그의 엄마를 통해서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명과 박영범은 대학 입학식에서 처음 만납니다. 근명이 부모님이 근명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한 가족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름이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집 아드님도 근명이냐라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버님 이름이 근명이었죠. 이렇게 서로 얼굴을 트게 되는데 이 박영범이 줄기차게 우리 아이유, 양근명을 쫓아다닙니다. 군대 휴가 나와서도 계속 근명이를 찾아오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이별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집안의 격차였습니다. 박영범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반면 양근명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 차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영범의 어머니죠. 박영범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근명이와 그녀의 가족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태도, 그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 이것들을 계속 표현하는데 여기에 근명이가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근명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는 참았는데 결국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박영범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둘은 헤어지는 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눈 오는 겨울밤에 찾아와서 서로 또 애끓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근명이는 이 슬픔을 결국 극복하고 배우 김선호가 연기한 박충섭과 결국 결혼에 꼴이 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반면에 박영범은 어떻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박영범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에 박영범의 어머니가 불도 꺼놓고 어둑어둑한 거실에서 그 TV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박영범이 축 늘어져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푸념을 계속 늘어놓죠. 그러면서 박영범의 어머니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정말 크게 와닿던데요. 너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이 말에 박영범은 어머니 뜻대로 다 해서 행복하시냐고 지금 저 결혼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다 너를 위한 거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부모의 기대와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말로 바뀌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박영범의 어머니가 그러죠. 너는 내 인생이다. 바로 자녀의 삶이,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꿈과 체면, 인생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 인생의 수단이 되어 버리는 순간 아이의 삶, 그 자녀의 삶은 무너지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박영범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양금명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박영범의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선택, 이것들을 모두 다 자기의 기준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박영범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으로써 어머님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 잃은 채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언제든 통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의 뜻에 맞춰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드라마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학창시절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 때문에 접은 엄마가 계세요.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예체능 특기생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 너는 재능이 있어. 이건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일까요? 또 흔한 경우 있죠. 공부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부모가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돼, 연세대 가야 돼, 고려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진로를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관심사,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목표만 존재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루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불효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널 위해 얼만큼 했는데, 내가 널 위해 다 포기했는데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이를 강요했는데 그 강요를 자기 마음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말이죠. 부모의 희생은요, 온전히 부모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 값을 자녀에게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대가로 빛을 받아내려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상처나 결핍, 욕망, 욕구를 메우기 위한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 불행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부모가 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신가요? 혹시 저런 부모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조금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돌아보실 3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의 선택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지금은 네가 싫다 그래도 나중에 고맙다고 할걸. 이런 말들은요, 아이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경험 기회를 빼앗고 실패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죠. 두 번째, 자녀의 성과나 실패를 자신의 성적표처럼 여기는 경우입니다. 엄마는 네가 상 받았을 때 제일 행복해. 너 이번 성적 엄마 아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다.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나는 나로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아이는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되고요. 자기 내면의 동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되죠. 세 번째, 희생을 내세우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포기했어. 엄마가 다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표현은요, 아이에게 사랑에도 다 조건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나는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갚아야 한다. 네, 사랑이 바로 부담과 채무, 빚이 되는 순간이죠. 이런 순간 아이는 평생 동안 숨막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건강하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음의 점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나와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이다. 아이는 부모의 연장도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나와 성격, 좋아하는 거, 꿈 다 다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자녀 교육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동행, 함께 가는 게 됩니다.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함께 걸어가 주세요. 두 번째,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질문을 건네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중에서 너는 뭐가 더 끌려? 네, 엄마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좋은데 이야기 뒤에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묻고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 작은 존중들이 모여서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음으로 사랑과 기대를 분리하세요. 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꼭 이걸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잘 되든 안 되든 넌 여전히 내게 소중한 아이야. 이 말이 아이에게 아주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요, 아이가 쉬어갈 수 있는 그 바닥이 되어줍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쉬면서 자기 내면을 읽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믿어주고 큰 기대를 품으세요. 하지만 그 큰 기대를 이루라고 채찍질을 하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큰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주세요. 부모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 사랑 속에 나의 꿈과 상처, 기대, 욕망을 투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따뜻한 응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라는 말 안에 아이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도 위대한 업적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부모님, 믿음과 응원이 필요하죠. 아이 인생은 아이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옆을 그냥 지켜봐주면서 함께 걸어가주는 조력자이자 동행자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삶을 가둬두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놓아줄 줄 알 때 나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